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HVM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만 잠깐만요. 아, 2만, 그러니까 2만 3천 네. 잠깐만요. 2만 3,400원요. 아, 23,40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비중은 25%요. 아, 네.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시청자님? 이거 사실은 오늘 했거든요. 아, 네. 오늘 했는데 네. 이게 전에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제가 그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매도 시점이 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사고 나니까 또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어느 시점에서 얘를 타이밍을 제가 좀 잘 못 맞춰갖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HVM으로 수익을 보셨었을까요, 시청자님? 근데 계속 제가 보고 팔고 계셨던 거죠? 나니까 네. 완전히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거의 제가 항상 보면은 막 머리까지 올라가더라도 저는 한 허리나 아, 허벅지쯤에서 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HV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네네.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 매수 잘 하신 걸까요? 일단 시장님 어떤 근거로 이 HVM을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 주식 잘 모르는데 이거 HVM 그 TV에서 막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 그 양자 머시기라고 하던데. 네네. 네. 일단 양자 아무기. 양자 암호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방위 산업이나 우주항공 쪽에서도 지금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미 뭐 스페이스 X 쪽에서는 합성 금속을 지금 제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에 이제 양자 컴퓨터 쪽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지만 중국도 양자 칩에 대한 부분들 개발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력이 계속해서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칩에서 가장 중요한 니오뷴이라는 합성 소재 금속 부분들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 원재료가. 근데 그 원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HV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양자 컴퓨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합성 소재부, 즉 니오뷴에 대한 부분들의 소재가 증가해주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양자 암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빠른 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구글 쪽에서 양자 컴퓨터 쪽에 대한 부분들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자 암호가 그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급등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시장에서도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개별적인 재료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HVM이 결국 제가 양자 암호 쪽에 모멘텀만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제 뭐 중립이나 좀 아니면 좀 거절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주항공이랑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분기만 해도 실적이 좀 또 성장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즉슨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에서 수요가 탄탄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25,500원 돌파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라인대에 좀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500원대를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엔 좀 반절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요.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 반절 같은 경우는 앞전에 좀 상장하고 나서 좀 윗골이 남기고 떨어졌던 구간들 있죠. 최근에도 외봉으로 좀 찍고 빠졌던 구간들이 28,600원에서 한 900원 사이가 됩니다. 이 구간대에 이번에 좀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이번에 돌파까지 못 나와준다 하게 되면 총 세 번째 리테스트 구간들에서 저항을 받고 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한 차례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00원 돌파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고 25,500원 충분히 돌파가 나온다 싶으면은
경우에는 29,000원대까지 홀딩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손절이 하기는 좀 그래요. 한 24,000원대를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24,000원대를 만약에 HVM이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반등 기조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VM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에 대한 의견 남겨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저 키스트요. 네. 그거 저 10,000원에 한 50%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조금 좀 움직이는 저 기미가 보여서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해서 전화 좀 한번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10,000원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네, 2년 네. 가까이 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키스트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사실 이제 비중만 적다라고 하면 저도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을 텐데 네. 제가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은 비중이 좀 꽤 많다라는 점들이 좀 걸립니다. 사실 매수가가 10,000원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 5,400원 라인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탈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에서 약 2배가 넘는 주가 수익률이 나와야지 좀 탈출이 가능한 부분들이라서 결국은 어느 정도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비중 확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좀 우리 채널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지만 네. 내가 이 자리에서 15%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두 번째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특히 그동안 지금 차트 부분을 보시면 항상 121선 라인대가 고점 라인대였는데 여기를 그래도 뚫고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키스트가 제작하고 있던 가족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지금 2회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더해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수혜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오징어 게임 2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저는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은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잘 때립니다. 이제 기대치는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내주지 못하면 그날 바로 급락하는 게 콘텐츠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중 확대를 하셔도 좋기는 한데 명심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계좌 만들어서 거기서 비중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추가로 더 끌고 가는 것은 오징어 게임 2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2가 방영되고 나서 성과가 너무 좋아서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갈 수가 있기는 한데 또 반대로 급락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새로운 계좌에서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개봉일 전까지 좀 전략을 다르게 세워봐야 한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311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가온칩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76,000원에 15%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네.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도 강하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좀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긴 네네. 해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의 시가 라인을 만약에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비중 자체도 한 15%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5%의 물량을 한 번에 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두 번 나눠서 좀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주에 있어서 뭐 가온치스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AI 탄탄한 수요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이 확연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입맞춤에 맞게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중에서 일단 기술력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되시고요. 그만큼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술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펀더멘탈,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좀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가가 76,000원이시면 저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76,000원대까지 가게 되면은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너무 없을 것 같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들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시가 라인이죠. 오늘의 시가 라인을 만약에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보합권을 유지한다든지 시세가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라인에서 한 7%나 8% 정도 분할 매수가 좀 들어가는 거죠. 추가 매수가. 한 번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뭐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단이 좀 확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다만 2차의 분할 매수를 한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1차적인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간 다음에요. 만약에 눌림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 2차는 앞전 최저가 라인 부근에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450원. 이 부근대를 한 번 더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2차 분할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평단을 한 30%에서 비중을 한 30%, 35%까지 딱 맞춰놓은 다음에 그대로 그냥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꼭 탈출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7265번님께서 올릭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4,700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너무 답답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급락에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뭐 인벤티지랩은 상한가 기록했는데 올릭스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참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릭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4시 40분쯤에 네. 전환 청구권 행사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 시총 대비했을 때 약 7%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상이한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10월 같은 경우로 좀 악성 루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에 대한 급락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전환 청구권 쪽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 이유가 있었던 만큼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에 대한 빌미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던가 혹은 뭐 손절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121선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 17,500원 라인대, 만약에 이 라인대 같은 경우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전량 매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 위치에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주선 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지금 만약에 이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좀 시간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정리에 대한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에 대한 우리 시청자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SG 글로벌 네,
예, 4,000원이요. 15%. 아, SG 글로벌 가지고 계시고요. 4,000원에 네. 15%요. 아, 네. 오늘이나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네. 최근에.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아, 네. 그 정치 테마주 보시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뭐 재판하고 뭐 하고 그래가 좀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좀 너무 많이 오르실 때 샀어 그러는데 아,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오전에 들어가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의견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SG 글로벌 같은 경우에 시간외에서 움직였고 네. 오늘 오전장에 강했는데 오늘은 또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이 좀 네네.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SG 글로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단발성 시세는 더 위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결국엔 김동연 지사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정치 인물주로 정치 테마인제 인물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지금 SG 글로벌이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내비쳤던 부분들, 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시세를 내비쳤던 부분들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당 대표가 지금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반사수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사수혜를 지금 SG 글로벌이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내가 접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치 테마 속으로 SG 글로벌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취지 하나로 일단 접근했다고 하게 되면은 손절이 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좀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을 봐도 좀 길게 수익을 보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고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비중이 15%에 4,000원 정도를 지금 매수를 체결을 하신 것 같은데 4,000원도 솔직히 저는 좀 높은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앞전 좀 매물대 소화해주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달고 일봉상에서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그나마 좀 윗꼬리가 조금 길지만 양봉의 흐름으로 일단은 종가를 좀 마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했을 때는 다음 거래에서도 일단은 한 차례 시세가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거래일에서도 만약에 4,000원대의 매물대가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위쪽에 봉을 찍고 나서 쌍봉을 찍고 나서 빠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다만 이제 월봉이나 주봉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꽤나 긍정적이에요. 시세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은 맞지만 일단 지금 단발성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가 일단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00원대 돌파를 좀 핵심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4,000원대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신고가, 앞전에 좀 고가 영역 있죠. 4,300원대. 이 부근대에서 1차 매도를 그냥 짧게 한번 챙기신 다음에 만약에 앞전 고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넘어서는 흐름대까지도 50% 물량은 그대로 좀 홀딩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4,300원대라는 가격대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4,100원대 내 평단보다 살짝 위에 100원이죠. 4,100원대에서 나머지 반절 물량을 걸어두는 거죠. 익절가에 좀 걸어둔 상황에서 나머지는 홀딩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4,300원대를 좀 잡으시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나머지 반절은 좀 익절을 걸어두신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SG 글로벌이 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3,100원대까지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3,100원대마저도 깨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바닥을 좀 테스트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100원대를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G 글로벌 손절가를 3,100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1%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유한양행 14만 원에 20%인데요. 14만 원에 20%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요걸 물타기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김시은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4% 넘게 밀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최근에 좀 밀리고 있는 건지 유한양은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말고 네. 조금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쪽에서의 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그동안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인데 다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관련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게 바이오 섹터이고, 물론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도 그 방향성 자체가 크게 틀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한양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게 그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에 레이저 티닙 SC 병용요법 FDA 승인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벤트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홀딩에 대한 의견들, 다만 시간적으로 조금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주도 섹터가 바이오가 아니고 아직 주도 섹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횡보 혹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두 번째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는 방안보다는 일단은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이 다시 몰리면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 그때 또 다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한양행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사랑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퓨런티어를 가지고 계시고요. 29,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퓨런티어 시간을 거래해서 거의 5% 가까이 오르면서 4만 원 선까지 터치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시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 쪽 업황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 완화 추진도 아마 내년 2기 행정부가 좀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좀 추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 원동력을 충분히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은 지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최근에 추세 반전 시켜주면서 급등이 나왔던 구간들에서 갭이 너무나 또 많이 떠 있는 상태죠. 지금 제가 눈으로만 그냥 확인해도 갭이 떠 있는 게 한 3군데로 지금 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갭이 떠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재료 혹은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보통 갭을 무시하고 위쪽에 큰 상승 촉발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이슈가 아직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은 자제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그래도 일단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워낙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션 제어 컴포넌트 쪽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카메라 모듈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지금 그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저는 좀 큰 폭으로 봐야 됩니다. 25,600원대까지 25,600원에서 22,000원대 여기까지 박스를 좀 열어두셔야 돼요. 이 안에 퓨런티어가 다시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일부 갭을 좀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다시 추세 반전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라인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이대로 또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냥 그대로 상승 기조 유지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매수가 이상은 갈 거라고 봅니다. 매수가 이상까지는 일단은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는 갭 상승에 꼭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919번님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742원에 비중 35%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바이오주로 매수했는데 정치 인주로 묶였네요. 비중이 커서 손절하기도 그렇고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대표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좀 엮이면서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도 좀 많이 몰렸는데 우리 시청자님 그냥 본업만 보고 본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본업에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에서 최근 주목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음. 대다수의 정치 테마 혹은 인맥주가 그렇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의 내용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부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아니라 이제 누구누구의 입에 네. 조금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로 매수를 하셨는데 정치 테마주로 묶였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보다는 이제 정치 테마 쪽에 조금 더 현재로선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관련했을 때 사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정치라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지만 한치 앞날을 모릅니다. 한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도 이제 좀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바이오 쪽을 보셨다 하시면은 본전이 왔을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바이오를 바라보셨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바이오를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 가능하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매수가까지 오면 그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0420번님께서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4만 8천 원에 비중도 굉장히 많으세요. 50%나 가지고 계신데요.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7.8%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아마 우리 청자분은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셔서 비중이 이렇게 커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미 50%의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단가가 지금 30만 원대예요. 30만 원대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앞전 30만 원대의 차트를 그렸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의 구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은 맞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다시 시세가 촉발해 주려면은 2차 전지 업황에 정말 엄청난 호황기가 다시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트럼프의 발언 영향으로 오늘 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 쪽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낮추고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일단 2차 전지가 일제히 좀 동반적인 하락을 좀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동종 업계들 내에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만약에 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동종 업계들의 성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물론 이제 테슬라 쪽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일부 다른 업계들 대비해서는 타격이 덜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본인들의 점유율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은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무관합니다.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대응 전략하면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스탠스가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여기서 투자자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사실 손절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50% 비중이고 다만 일단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나와줄 수 있는 구간들이 저는 86,000원대로 좀 보여지거든요. 86,000원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봉으로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3년간의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줬던 구간들이 한 92,000원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2,000원대에서 83,000원대 라인이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예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주체가 만약에 잡히면서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추세 반전을 좀 시켜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업황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평단가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만약에 손절을 좀 감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19만 6천 원대도 고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30만 원대까지도 완전 고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군데를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비중을 반절 정도 좀 축소를 하고 나머지 반절을 일단은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전량 조금씩 분할 손절을 해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든지 그리고 그 비중을 가지고 다른 포트에 좀 변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좀 투자 전략을 잡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평단가까지 가기도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여러 가지 전략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4588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 랜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47,0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은 아마 좀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그래도 상한가 기록하긴 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지금 충분히 매수가까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좀 돌파하고 가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이라는 점들 네. 그리고 AI 쪽에 대한 개발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주문형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10월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도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터져왔던 만큼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에이징랜드가 얼마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좀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사실 15%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도 활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로드컴 훈풍과 함께 오히려 추가 시세도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옥련신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STI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35,4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이 기회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 주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추가 매수를 말씀하시는 네네. 투자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STI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현 시점에서 HBM 쪽 관련주들이라든지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또 강세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브로드컴 영향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일단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의 좀 이 훈풍 부분들의 효과가 마이크론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 실적 기대감들이 일단 들어와 주면서 만약에 마이크론의 실적까지도 예상치보다도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쪽에 한 차례 또 훈풍은 좀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다만 여전히 이 반도체법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우려감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AI 쪽은 여전히 미국 쪽만 수요만 체크해 보셔도 성장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내적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경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캐파가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리플로우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I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만약에 지켜주면서 시세가 계속 좀 연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30% 정도, 비중이 지금 10% 정도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총 비중이 20%인 거죠. 10% 추가 매수 들어가서 총 비중의 20%를 좀 가지고 가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수익권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3만 원대까지는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7,000원대가 좀 저항이 강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추가 매수한 물량을 좀 털어내시고 3만 원대 이상까지 나머지 물량 좀 홀딩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 10% 비중 추가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꼭 수익으로 돌아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